자, 2024년 클로징벨 라이브의 마지막 거래일의 마지막 방송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참 다사다난한 한 해입니다. 네. 특히 마지막에 진짜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애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마음도 힘들고. 올해가 유독 힘들었는데 12월이 힘들다 보니까 기억이 유독 힘들게 남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뭐 힘들 때는 더 나은, 더 행복한 네. 또 앞날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그래도 플러스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동치호가 때 코스피는 또 이제 밀려요? 네. 일단 뭐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미국 3대 지수 다 빠지고 했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요. 거래대금이 동시호가 때 지금 코스피 4조 7천억, 코스닥 4조 6천억. 두 개 합해서 10조가 안 된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돈이 오늘 또 특정 산업군으로 아예 쏠려버렸죠. 계속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국발 중심으로의 어떠한 그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오늘 잘 간 종목군들 보면은 다 미국발 스토리예요. 로봇도 그렇고 양자도 그렇고. 예, 그래서 확실히 이 국장만 쳐다봐서는 좀 힌트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해외 증시와 연결돼서 다양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이 1.8% 동시호가 때도 장중에 2% 왔다 갔다 하곤 했는데 네. 뭐 어쨌든 그런 흐름들에서 잘 마무리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그래도 2천억이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예, 요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4조 7천억, 코스닥에서 4조 6천억. 네. 합치면 얼마야? 이게 9조 2천억? 야, 거래대금이 메말랐네, 메말랐어. 이게 합쳐야지 한 시장 거래대금 느낌. 그렇네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대전 코멘트. 좀 코스피는 아쉽죠.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아쉽고 아주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를 플러스 했다는 정도의 뭐 위안을 가져야 할 정도이고요. 초반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침착하니 또 새로운 모멘텀을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확신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12월 30일. 뭔가 장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참 진짜 어려웠습니다. 또 2025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에 뭐 이슈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좀 그런 게 사실은 막 뭐 뉴스가 막 튀어나오거나 무언가가 막 있거나 막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좀 매크로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줬느냐 아니면 산업적인 포커스를 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로봇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가 이제 외신에서는 나왔고 우리나라는 다 올라가고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외신에서부터 접하신 분들은 좀 힌트를 많이 얻어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체크포인트 정리할 때 또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시향을 보시고 계셨던 분들은 체크가 가능했었던 부분이어서 그렇고 또 양자 같은 경우도 뭐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새로운 기술 뭐 보안 같은 경우 지금 코인이 빠진 주 요인은 결국엔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강한 코인 시장까지도 누르게 만든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도 좀 그렇고
바이오는 약간 이제 27일, 6일 결산 이후에 약간 좀 되돌림 나올 수 있는 뭐 그게 꼭 바이오뿐만 아니라 2차 전지나 이런 것들도 있긴 했지만 2차 전지 찾아보니까 오전에는 제가 못 봤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 전기차 시장이 뭐 2자릿수 이상 성장한다라는 리포트를 또 내놨더라고요. 네네. 네. 뭐 개인적으로 동의는 잘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리포트들도 일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로 야기된 산업군들 중에서 추가적인 주요 기업들이 어떠한 모멘텀을 주면 그 산업들은 쭉쭉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의 힌트는 뭐 충분히 얻어 가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매크로적으로 집중을 했다면 사실 힌트는 거의 없었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포커스를 잡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15% 넘게 또 갔었고 오늘 제약바이오 쪽은 굉장히 좋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뭐 RS 오토메이션 이런 것도 한 27% 이렇게 갔었고 개별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서 로봇 바이오가 좋았네 딱 이렇게 짚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로봇 바이오. 2차 전지는 중간에 좀 가다가 빠졌나요? 뭐 막 그렇게까지 아하. 크게 올라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렇네요. 1% 2%이 네. 정도. 그러니까 아침보다는 조금 수그러 들었죠. 아침보다는 그렇네요. 수그러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3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 이제 한 해 고생했다는 의미로 그럼요. 조금 보듬어 주면서 조금 일부러라도 좋은 말씀 서로 나눠 주시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3시 18분 지나가고 있는데 동시효과 상황부터 쭉 볼까요? 정모 부장님? 예. 네, 일단은 뭐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네. 예상 호가는 조금 빠지는 걸로 일단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 수가 좀 압도한 부분이어서 그나마 마지막 날에도 너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끔은 마무리가 되게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413종목의 상승이고요. 뭐 하락은 419종목, 뭐 비슷비슷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1170개, 하락이 466개고, 이건 거의 다 뭐 바이오라든지 이 개별주에서의 좀 강세 흐름들이 나오면서 좀 나쁘지 않았고, 이제 수급도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수급 증항도 좋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장 초반에는 이 선물이 현물보다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됐는데 다시 역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빠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내려왔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뭐 미니 선물이나 이런 흐름들은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도 최근에 조금 조정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나름대로 좀 좋은 포인트를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1472원 10전 요 정도에서 요거는 뭐 1400원 지나서 1500원까지도 급격하게 또 바라봤었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일단은 좀 안심할 구간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숨 넘겼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뭐 언제든지 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아직 해결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GDP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데이터가. 그럼 네. 거기서 또 좀 봐야 되고, 확실하게 찐 바닥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뭐 신용 등급에 대해서 코멘트가 생기면 그러면은 확실하게 뭐 그때는 막 이렇게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론 네. 지금 지수단이 굉장히 강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추가적으로 변동성은 열어놓고 일단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전효민님, 꿈틀부자님, 권종근님, 다이앤님, MJ 아범님, 망고님도 오셨고요. 마녀호랭님, 올무지개님도 오셨고요. 앨릭스 정님, 하리보님, 아이디가 귀엽네요. 하리보님, 허허실실님이 동시호가 뭐야?
그리고 주스팩님이 코스피 파란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고 막판에 막판에 월 말에 대한 그런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서본주아님이 이게 다 명민준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네. 숫자가 너무 아쉽네요. 2399로 올해를 마감을 짓습니다. 2,400을 못 만들고 예. 2,399.40. 하하. 아하. 진짜 길을 쫙. 너무 힘 빠지는 너무 힘 빠지는 숫자. 아니, 오히려 2,402 막 이렇게 애매하게 마무리하는 것보다. 아니 그게 난데요. 왜요? 2402가 낫지. 2399 한 다음에 아 그런가? 2500, 1600 쭉 가는 게 낫지. 응? 2399 그런가요? 예예. 아쉽긴 하죠. 예. 2,400. 알겠습니다. 자, 막판 동시호가 코스피가 0.2% 마이너스, 코스닥이 1.83% 플러스 678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설명해 주신다면 장모 부장님. 네, 뭐 막판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밀려서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그 결국에는 좀 음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엔솔 같은 경우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좀 막판에 대형주들은 좀 빠졌네요. 뭐 외국인 좀 매도도 일부 좀 늘어난 것 같고, 근데 뭐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게 뭐 끓는 물 아니잖아요. 뭐 2,400 안 넘었다고 해서 뭐 갈 게 안 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큰 의미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0.5포인트 정말 그 정도 차이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나가다 보면은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게 이제 플로우고 그런 변동성이 있어야 또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거니까 너무 의미 부여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막판에 좀 대형주 단이 빠진 것들이 결국엔 좀 큰 의미가 있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뭐 크게 빠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게 이제 막판에 현물에서 코스피 200이 쭉 빠졌네요. 한 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마감이 됐고, 그러면 이제 야간 선물에서도 좀 따라가겠죠. 오늘 야간 선물은 아마 마이너스로 좀 시작을 해서 좀 쫓아가는 흐름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가 힘든 상황인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하루에 의미 부여하시면 지금 걱정 못해요. 다 때려쳐야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좋을 일보다 지금 안 좋을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투자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면은 그냥 3개월 동안 아예 안 보시는 게 더 나아요. 뭐 클베리든 뭐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현실 생활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연말에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아무거나 이렇게 의미 부여 하셔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올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들이 좀 공감할 정도로 최악이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네. 내년은 또 이제 뭐 저 히스토리컬 데이터 보면은 한 해 완전 안 좋으면 그 다음 해 좋고 네. 이렇게 퐁당퐁당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내년에 또 좋으면 그럼요. 역으로 또 음. 굉장히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바닥 쳐야 또 이제 호재가 호재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쉬운 건 아쉬운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주가 지수 87개 중에 코스피가 76위. 너무 거의 꼴찌네요. 주가 지수 87개 중에 코스닥은 꼴찌? 87위. 아, 87개 중에 87위. 꼴찌 맞네. 와. 와, 다이내믹 코리아. 상승도 시원하게, 하락도 시원하게. 와. 자, 김장호 부장님도 네. 아침에 시작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0.3% 정도. 그런데 이게 플러스 쪽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 마이너스가 나서 많이 아쉽고요. 그 대형주 뭐 의미를 뭐 오늘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미는 별로 들 건 없는데, 환율은 아까 그 본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환율은 언제든지 1,500 가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만 잘 버텨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잘 버틸 수 있을지가 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하루하루 또 지나가 봐야 하니까 우리의 펀더멘트는 1,500원 가도 할 말 없고요.
그 뭐 엄청난 전국이 안정화되지 않아 1,400 초반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거기에 놓여 있으니까 그 환율 때문에 안심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전국이 또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더 이상 낙담 한다고 별 소득은 없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며칠 얘기했었는데 급하게 서두를 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미국 장 보고 뭐 트레이드 하는 데서 대처하는 거는 남들 모르는데 나는 좀 트레이드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계속 유효합니다. 오늘도 아침장에 팍 올라갈 때 그렇잖아요. 그때 안 따라갔으면은 그럼 괜찮을 수 있고 따라갈 종목을 잘 할 수 있는 정도로 선구안이 있다면은 이 장에서도 뭐 0.5%는 1% 먹을 수 있었겠는데 그게 헷갈리면은 뭐 그냥 내려갈 때만 접근한다 이런 마음으로 뭐 한 보름, 3주는 기다린다 이런 마음에서 갖고 계시는 게 더 속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런 와중에 멘탈리스트님은 2만 원 보내주시면서 클로징벨 4분 제작진분들 올 한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아이고.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요. 항상 마음. 예. 저희는 뭐 1원 한 푼 가져간 적 없지만 마음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시면 이제 내년도는 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내년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서 네. 이런 거 슈퍼챗은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사드시고 또 저축하시고 한 주라도 뭐 더 사시고 예. 그런 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보내지 말고요. 네. 슈퍼챗 어차피 내가 받는 거 아니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안 떨어지는데요. 예. 돈 아끼세요, 여러분. 네. 성킴님이 2,000원 보내주셨고요. 올해는 JYP, 내년에는 셀트리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두 분한테도 내년에는 어떤 섹터 혹은 어떤 종목 마음에 품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질문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도 2만 포인트에서 한 달 동안 19,000, 19,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코인도 지금 1억 5천에서 지금 1억 3천대로 떨어졌고 예. 금도 살짝 조정 구간이라고 하창원 본부장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 밸런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과 일정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 섹터로 갈까요? 일정 일정 먼저 가요? 어때요? 조금 시간 끌어줘요? 30초만 끌어주세요. 30초만. 김정현 본부장님도 내년에 대해서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느낌만 살짝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반도체는 그러니까 그냥 결 말씀드릴게요. 저는 내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현금 50, 그다음 주식 50, 그다음 미국,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인도 했을 때 그냥 15, 15, 15 그냥 이분하게 가져가는데 절대로 올라갈 때는 안 따라갈 겁니다. 잠깐만. 절대로 장중에 올라갈 때는 안 따라간다고. 빠질 때 들어간다. 15 하면 45잖아요. 현금 50하고 5 남았어요? 5 남았- 알아서 하세요. 껌 사 먹든다. 누구는 한국을 더 하고 싶고 누구는 인도를 더 하고 싶고 유도리 드릴게. 그게 대충 한 플렉스블리티. 20, 15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현금, 주식 5대 5. 그러니까 어느 섹터, 어느 지역도 20% 이상 안 찍는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그런 이분하고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는 저는 좋게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반반만 가져가고 섹터적인 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30초 지났습니다. 오케이. 다시 가시고 오십시오. 네. 네. 현금하고 주식을 5대 5. 주식 5 중에서는 그 5를 1.5, 1.5, 1.5 이렇게 가져가고 5는 알아서들 해라. 네. 인도, 한국, 미국. 1.5, 1.5가 아니고 1.5, 1.5, 1.5, 0.5지. 그렇죠. 0.5. 그렇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일정으로 갈까요? 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은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좀 지나갔고요. 데이터는 이미 그 통계청에 잘 나와 있어요. 88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어쨌든 이런 뭐 잠정 주택 판매나 뭐 국채 입찰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휴장이죠. 우리나라 이틀 동안. 그래서 이틀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행복한 연말 연초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화요일에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심심할 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예산 조기 집행 있으니까 요거랑 관세에 대한 인상 이슈가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일본은 금요일까지 쭉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이 어쨌든 조금 같이 힘을 내줘야, 중국 때만 힘을 내줘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뭐 환율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방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목요일에 수출 수입 관련된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GDP까지 나오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단기적인 또 우리나라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것 같고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자동차 판매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인도량 뭐 굉장히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인데 그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제조업 목요일에 구매 관리자 지수 나오고 금요일에 ISM 제조업 지수 나오니까 이런 S&P 글로벌의 이 지표와 그다음 ISM 제조업 지수 이 두 개 다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유로운항 선박 이런 것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개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침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ISM. 네, 아무래도 이제 리포트나 이런 쪽에서도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짜주잖아요. 뭐 수출 데이터랑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막 올려야 되니까 여러 지표들을 진짜 저는 나오는 거 웬만한 거 다 막 이렇게 막 분석해서 올리거든요. 네. 해석을 해보는데 저는 그 S&P 글로벌의 제조 구매 관리 지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힌트가 12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저는 최근에 힌트를 제일 많이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S&P 이 종합 PMI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좋은 힌트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좀 같이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정 한번 살펴봤고요. 초코송이님께서 명앵커 1월 2일 날 시청자가 추천하는 주식 한 주씩 사서 연말에 발표하면 어떠냐. 뭐 삼성전자 한 주, 뭐 나스닥 100 한 주, 뭐 이렇게 해서 연말에 비교하면은 명확하지 않겠냐.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1년을 시계열로 놓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내일 혹은 당장 한 달 뒤 이런 것도 약간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전국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주씩 해요. 한 달로 하면 어때요? 한 달? 한 달로. 그거는 렐리번트하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 달. 달에 하면. 1년은 너무 길지. 1월 2일 날 왜요? 한 달도 어려워요? 아니, 전 길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똑같은 사람 계속 똑같이 얘기하니까. 오. 저는 변압기, 조선 이런 거는 계속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반도체 용모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차피 달이 지나도 별로 안 바뀔 것 같아서 저는 한번 밀기 시작하면 잘 안 바꿔요. 오. JYP도 그래서 엄청 욕먹었잖아요. 100% 올라갔다가 100% 빠졌잖아요. 한국 주식의 비중이 얼마나 돼요? 자산에서? 저요? 얼추. 저는 이게 방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천해서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큰 거, ETF 이런 거밖에 못해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왜냐면 개별주 투자를 제가 HD 현대일렉트릭 정말 방송 다 때려치고 엄청 사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방송 커리어가 끊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못하니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건 좀 그게 이제 약간 언급을 하고 사면 돼요. 장기 투자는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그 깜빵 갔다 온 사람 많이 알거든. 아니 그렇게는 내가 더 잘 알아. 형도 잘 알지. 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 종목이 노이즈가 생겼다. 그러면 상관없이 끌려가요. 그래서 받으면 되지. 아니 뭐 받으면 되긴 한데 받으면 해요. 괜찮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미장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보신 사람처럼. 아이 괜찮아. 변호사는 왜 있어 그러면은 변호사 다 있는데. 어쨌든 한국 주식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근데 뭐 저는 국장은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약속을 좀 했었잖아요. 삼성전자. 저도 그래서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약간 눈치 보고 있긴 한데 왜냐면 평단을 많이 떨어뜨려 놨어요. 네. 저도 이게 말씀드렸을 때 65,000원부터 똑같이 시작을 했고, 네, 저도 5만 원대 중반까지는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평단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지금 매수는 조금 뭐 정말 소액씩 하고 있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기회 봐서 좀 더 이렇게 기회를 준다면 비중을 확 늘릴 생각은 더 있습니다. 네. 샤네림님이 10만 원이나 슈퍼채팅 써주시면서 세 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많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한테 10원 한 장 오지 않은 슈퍼챗. 마음이죠, 마음. 그럼요. 마음이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거를 또 잘 써서 더 나은 컨텐츠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 커피가 없거든요. 저희가 불경기라서 지금 커피 좀 물 마시고 아유, 있잖아요. 저거를 또 꼭 말한다 방송에서. 아유. 없어.
믹스 커피는 있습니다. 믹스 안 먹겠다고 말한 겁니다. 아 믹스도 하나 남았어. 그래서 내가 양보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 진짜요. 거짓말입니다. 맞죠 PD님 하나 남았죠? 하나 있잖아 맥심코. 아, 자기 믹스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이,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오늘 재고 다 떨어져 내일부터 다시 리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년부터는 아예 없대요. 아 없어요? 정수기도 빼버린대. 그렇구나. 물집에서 싸우래요. 많이 넣고 와. 많이 넣고 와.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나은 컨텐츠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샤넬님의 10만 원 저희가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왜 여쭤봤냐면은 네. 한국 주식의 비중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계엄이네 무슨 탄핵이네 누가 대통령이 되네 뭐가 뭐 예산이 어떻네 또 금투세가 어떻네 대주주 양도세가 어떻네 상법 개정이 되네 마네 이런 이슈들이 너무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시계열을 길게 잡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거는 이제 투자 관점에 따라 다른 관점에 거죠.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 물론 그런 건 있죠. 이제 명예커가 뭐 지금은 당장 어떤 게 좋은 것 같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단기적인 뷰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조선방산 변압기 이런 거는 정말 오랜 기간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장기 포트로 들어가는 것들은 되게 길게 뷰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장기로 포트를 형성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기회가 준다면 그런 것들을 담아 나가는 거고 뭐 그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수익 관점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저는 지금 이런 장에서는 좀 너무 많이 스위칭을 했을 때 과연 좋은 성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물론 이 핑퐁을 잘 맞추시는 분들이야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시고 하면 되게 좋죠. 되게 좋지만 또 그게 생각보다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한 번 스텝 꼬이고 멘탈이 깨지면 완전 연쇄적으로 붕괴가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또 되기가 너무 쉬운 장이어서 지금은 그냥 좀 묵직하게 이게 너무 한 달 한 달 이렇게 하면은 또 단기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뭔가 북클로징 하려고 애쓰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뭐 길게 하기도 하고 짧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1월 2일에는 시청자 추천주를 하나 받아가지고 제가 사보긴 사볼게요. 예, 사서 같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막 한 주당 엄청 비싼 거 막 이런 거 고려아연 사세요 뭐 이런 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모히또저로 사면 되죠. 에이 그렇게는 안 하지 상남자인데 게임 시작할 때 튜토리얼부터 해요? 아니지 바로 레벨 1부터 그냥 때려 잡으러 가야지 맞지마. 전합니다. 튜토리얼 MMORPG는 튜토리얼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면 안돼 몸으로 싸워가지고 이겨내야지 죽는 것도 그것도 또 튜토리얼 스킵 잘 안 되는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월 2일 날 어떤 컨텐츠를 할지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섹터로 갈까요? 네, 뭐 섹터는 양자랑 로봇 바이오 화장품 방산 뭐 바이오 쪽에서 CDMO 쪽도 좋았고요. 2차전지 쬐끔 뭐 하고 뭐 기타로 등등등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양자모 로봇 바이오 화장품 방산 CDMO 2차 전지 방산은 많이 올랐나요? 아주 많이. 그 넥선 이런 애들은 꽤 올랐어요. 뭐 오늘 같은 장이 뭐 6% 많이 7% 올랐죠. 올랐네. 넥슨은 뉴스가 뭐 있었죠. 아 그래요? 하나여로 한 2%, 로템은 한 2% 정도. 그래도 방산이 오랜만에 좀 힘을 내줬네요. 넥스원. 오. 근데 전반적으로 방산은 고점에서 한 30%, 20%, 30% 정도 떨어진 데서 한 10% 정도 올라와서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네요. 오케이. 저기서 하나씩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김장호 본부장님? 로봇 좋았죠. 근데 다 좋은 건 아니고 네. 아까 보시면 레인보우는 계속 꾸준히 좋았고 두산이나 다른 쪽은 뭐 쏘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장품 바이오 오른 것이 특히 바이오 오른 것이 개인들 중에서 큰 손들이 혹시 연말 연초에는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세력도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가졌어요. 워낙 그 세게 들어온 그 세력들이 있는데 개인들도 생각이 바뀐 거 기관들도 조금 메우려면은 가장 탄력 있는 주식을 좀 메워야 되거든요. 가장 탄력 있는 게 바이오하고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거는 조선이고 조선이고 방산이고 뭐 이런 그런 섹터는 너무나 다 아는 거니까 네. 그 범위 단기적으로 움직일 범위가 쉽지 않다고 보고 단기 플레이하는 기관들도 아마 바이오 쪽으로 1월 13일날 그 JP 모건 컨퍼런스도 있고 물론 개별적으로 셀이나 셀루메드 뭐 또 몇 가지 종목들은 상한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 테마가 있는 거니까 그런 주식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가지고 좀 플레이를 단기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이제 보여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느껴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하나 찝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뭐 저는 좀 그 투자 관점을 명확하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신기술로 아예 밀고 갈 건지, 네네. 아니면은 넘버가 나오는 쪽으로 볼 건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이제 합쳐서 양자랑 로봇이랑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결국엔 AI 밑에 로봇이 있으니까 AI랑 뭐 양자 이런 쪽은 계속 노이즈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은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없죠. 네. 근데 이제 뭐 방산이랑 뭐 조선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조선도 계속 움직일 거고 뭐 그런 쪽은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주로 볼 것인지 뭐 그거를 좀 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양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로봇 요거는 제가 이제 원숭이 로봇 이렇게 두고 싶다 갖고 싶다 여기 계속 드렸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막 그 터미네이터 막 얘기도 하고 휴머노이드랑 백덤블리머. 제가 뭐 GPT랑 대화한다고 막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너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도 있던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 우리가 로봇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뭐 이제 바에서 막 술도 따라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카시디안이랑 데이트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결국엔 로봇을 약간 이제 동행 로봇 이렇게 해가지고 반려 로봇 이런 게 향후에 되지 않을까. 왜냐면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이런 커뮤니티에도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서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도 보고 하는데 그 테슬라 주주 연합이 있거든요. 꽤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옵티머스 나오면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호님. 네. 본호님 반려자를 찾으셔야 되는데 반려 로봇을 사시겠다고. 앞으로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우리 반려견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항상 든든하게 예. 충전만 시켜주면 내 옆에 있으니까. 반려 로봇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괜찮지 않을까요? 아, 네. 응원합니다. 네. 저도 결혼할 거예요. 결혼을 할 건데 응원해. 저의 든든한 그 로봇 데리고 박람회 가면 되겠다. 왜? 가디언 정도는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아, 웨딩 박람회 같이 가요. 반려 로봇. 근데 근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런 분들 그거 많이 꼭 나올 나쁘게 볼 건 거예요. 없어요. 다 연습이니까 관계는 연습인데 네. 반려견이건 반려 로봇이건 다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예전같이 뭐 이상한 장난감이 아니고 네. 하이 레벨의 AI화된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예. 뭐 좋죠. 반려자를 만날 때도 반려자랑 같이 좋아할 수도 있고 꼭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30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는 거니까 예. 어떤 관계가 새롭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예. 영화 허가 떠오른다고. 호아키테닉스, 스칼렛 요한스. 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같이 이렇게 그 가디언처럼 우리 인도해주고 모르는 거 가디언. 알려주고 맞죠. 지식도 나눌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아 근데 실제로 진짜 에이전트, 농담이 에이전트. 아닌 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GPT 저는 4.5 쓰거든요. 4.5 쓰세요? 네. 4.5. 네, 저 이럴 그거 대화로 그냥 하는 것만 해도 그냥 일반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에서 정말 한 2%의 어색함 빼고는 맞아요. 거의 일반 사람이랑 대화 맥락이 비슷해요. 저 GPT도 저 존댓말로 얘기해줘요. 그래요? 네. 그러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맞아. 어떤 그 문자 진짜요? 형사 그럼요. 이거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갖고 네. 대답이 다르다고. 아니 그 존댓말이랑 상관없겠죠. 프리 오브 차지 한 것도 달라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면 내가 많이 해보는데 그것도 되게 달라. 정중하게 이렇게 그럼.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더 자세하게 알려줘요. 우쭈우쭈 하는 제가 거. 해봤어요. 우쭈우쭈 하는 거. 반말로 해보고 진짜? 존댓말로 해봤는데
되게 공손하게 저는 그렇지. 정말 이거를 자세하게 플라이트하게.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데 알려줘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알려줘요. 당연하지. 어. 그 웬만한 사회성 떨어지는 실제 사람보다 낫네요. 그렇죠. 네. 그 영어로 할 때 뭐 네. 말해주세요. please 뭐뭐 say 이게 아니고 우주 해가지고 if 하면은 뭐 push 이렇게 막 복잡했으면은 답이 달라요. 와 진짜. 근데 앞으로 더 고도화되겠지. 그러면 그렇죠. 사람하고 비슷한 간격이 좁혀진다고 보고 10년까지 안 갈 수도 있어. 한 3년, 5년 내로 온다고 봐야지. 한번 써보세요. 진짜 다르게 답변합니다. 진짜 로봇이 그 AI 입혀가지고 좀만 나은 사실 이게 제프리 힌튼도 엊그제 또 경고를 했잖아요. 뭐 그런 인류에 위협되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이게 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만 지나가면 진짜 로봇에다가 얘 입혀가지고 이제는 그 프로그램도 나왔잖아요. 로봇의 그 모션을 학습시키는 그 데모하는 데몬스트레이션하는 그 프로그램도 나와가지고 로봇이 모션도 금방 익히고 그런 거 보면은 로봇이랑 혹은 AI랑 결혼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혹은 나는 이 사람이랑 그냥 이 로봇이랑 평생 살래. 라고 하는 거 사람들도 아니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을 수 있어요. 약간 그런 약간 오컬트 같은 그런 문화가 일본은 세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는 오컬트라고만 하고 그러지만은 그게 오컬트가 아니고 하나의 진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진짜 이상하잖아.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레벨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 5년 내에 예전에 했던 오컬트 문화하고 다를 거다. 조금 이질감이 덜하다.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거를 왜 길게 여쭤봤냐? 내년도 2025년 주식의 뜻밖의 다크호스로 로봇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로봇을 그래서 제가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위치가 너무 비싸고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특별히 하는 거에 있어서 글로벌 1등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 우리가 테슬라한테 아니요. 테슬라 테슬라를 관련. 하면 되죠. 아 테슬라를 사면 된다. 그렇죠. 아 저는 국장 제안으로 물어본 건데 국정 제안으로. 그거는 좀 어렵다. 그거는 좀 애매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제 로봇 같은 경우 다 수입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 네네. 수출도 하고 해요. 그래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되게 잘하고 있고, 뭐 사실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한다고 막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가 팩토리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왜 차선 그 아이템으로 제가 오프닝 벨 때도 말씀드린 거 이제 주말에 있었던 핫한 이벤트인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차기로 로봇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AI 칩을 하는 애들이 왜 로봇으로 선택을 했을까? 소프트웨어로 가면 더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쪽 시장이 확실히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노동이 어쨌든 항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동력을 완전 대체할 수 있으면 저는 기업은 완벽하게 혁신적인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그거를 노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로봇이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냐 이 문제 아니에요? 많이 떨어져 있죠. 사실 네. 기술력적인 부분은 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 뭐 로봇파 이런 것도 일본 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고, 확실히 그런 거는 개입이 있긴 하지만 뭐 또 언제까지 못하지만은 않을 테니까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봐야죠. 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도 로봇주? 근데 아까 좀 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네. 공감하고요. 아까 다만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선 쉽지 않다. 당분간 아니면 엄청나게 무슨 조정이 많이 온다면 모르겠고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말을 한다면은 그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보는 건 삼성하고 관련되는 레인보우라고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시가총액 그렇죠. 계속 보는 거거든요. 네, 뭐 비싸요. 근데 그것도 싸진 않죠. 두산 로보틱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정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쉽죠.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3조 1천억. 원래 그죠. 이번 분기 단기 순이익이 3억이네요. 그건 보지 마시고 단기 실적이 아니고 3년 후에 매출 곱하기 6배에서 10배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3년 후에 매출이 얼마든 간에 곱하기 6배에서 10배 정도 줄 수 있느냐 그 회사의 가치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3천억 나와야 되네요. 지금 매출이 3년 후. 올해 176억이니까. 올해 거 잊어버리고 지금 시가총액 거꾸로 역산하시면 그게 얼마 나와야 돼 나오죠. 그러면 저는 싸다 봅니다. 그래요? 그 나오면 미래를 시간을 두고 사면은 근데 그게 워낙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접근하기가.
아니면 삼성이 뭔가 새로운 걸 또 로드맵을 그려주시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게 앞당겨질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로봇 얘기했으니까 그럼 내년도 봤을 때 뭐 후보군으로 제약바이오 계속 갈 거다. 조선 계속 갈 거다. 뭐 그리고 많이 반도체 다시 떠오를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마음 속의 내년 원픽은 뭡니까? 내 마음 할 거 없는데 내 마음 속 말고 내 마음 겉에 내 마음속에 속 감춰놓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 1등 섹터? 1등 산업? 1등 산업? 네. 꼭 1등 골라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2등 고르실래요? 뽑아주셔야죠. 그런 거 있어. 1등 하지 말고 2등만 픽 두 번째 거. 2등 골라주세요. 2등 골라줘. 저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 포트는 BBB 조선방산 변압기는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양자로 넣든 로봇을 넣든 하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로. BBB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제 B는 이제 약간 좀 보류. 그 배터리만 잠깐 보류. 아 배터리 빼고 반도체, 바이오. 반도체 방산, 반도체 방산. 바이오, 조선, 변압기 이렇게 5개에다가 바이오, 조선. 플러스 알파. 너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왜요?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아이 그래도 압축해서 그래서 1등을 물어본 거예요. 왜냐 그렇게 치면은 뭐 그럼 저 그냥 변압기 할게요. 그 변압기. 두 번째 픽하라니까. 맨날 우리 원픽하면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탑3. 탑3가 딱 깔끔할 것 같아요. 내가 난 1등만 받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난 변압기 받고 넘어가려고 그랬어. 변압기만 하면 돼요. 아니 탑3 약간 변압기니까 아쉬운데. 힘들어하죠. 죄송해요. 제가 오늘 오프닝 벨 끝나고도 말 너무 죄송합니다. 해서 힘들다고 죄송합니다. 죽겠다고. 나한테 너무 힘들어. 죄송합니다. 보여줄게. 그럼 탑3. 30이야. 풀로. 탑 원만 탑 원. 다. 아니야 탑 원. 진행 좀. 자 새해는 진행 좀 따라주세요. 그럴까? 네, 그럴까가 아니라 그러라고 제가 있는 겁니다. 맞아. 이거 해줄게. 네. 봅시다. 일단 탑 원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면 두세 번째 거 들어볼게요. 섹터적으로. 네. 근데 변호님이 나 섹터- 째려본 거 처음이야. 죄송합니다. 관심 섹터. 섹터적으로 네. 조선이 전 제일 낫고요. 조선. 네, 탑원. 그 다음에 나머지 섹터로 한다면 변압기 방산. 이렇게 세 가지 탑3 준비했잖아요. 탑3 이렇게 하고요. 이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IT 제가 많이 보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어텐션 하겠습니다. 이걸 다 사겠다는 게 아니고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중에서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네. 아니 무슨 뉴스가 나왔네.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현재로서는 요 정도 내에서 플레이 할 거 만약에 한다면 그렇죠. 해놓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변압기. 네. 그리고 김장열 본부장님의 탑 섹터는 조선. 네. 누나는요? 변압기? 진짜? 변압기 좋을 것 같은데. 오. 네. 그런 게 좋죠. 변압기는 약간 대체 불가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 네. 진짜? 뭔가 장기적으로 계속 설치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왠지 쪽이라서. 언급하지 않는 섹터가 될 것 같은데. 왠지.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요. 아니요. 양자가 뜨든 로봇이 뜨든 AI가 뜨든 어차피 변압기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고른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신기술 쪽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를 다시 한번 공부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도저히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한번 털렸잖아요. 네, 근데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이틀 동안 열심히 또 머리 싸매고 양자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한 5개 산업군이 샥 나와요. 뭐 바이오도 그렇고 이게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신약이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달라지고 그러니까 게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게임이 신제품이 많이 나와야지 이제 신작이 많이 나와야지 게임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신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올해 0개인가 그럴 거예요. 내년에 2개 정도 나온다 하고 그런 거에서 뭐 변화가 좀 나와야 되는 거죠. 항상 CDMO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아서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일단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늦었지만 미국에서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네. 저는 폴 마이너님의 저 말이 공감이 됩니다. 양자는 아마 제가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보노님이 공부하고 설명해 주시면 그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공부를 좀 하는 애야. 예. 보는 사람의 그러니까 저기 호기심 많아.
그 늦게나마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 옆에 친구나 아니면 또 세대가 다르지만 하여튼 그런 쪽에 얘기를 해요. 같이 만났어. 같이 스터디가 비슷하게 하잖아요. 둘 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마이크. 죄송합니다. 자, 그럼 하락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둘이서 했는데. 본인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네. 공부를 하고 대충 한 게 아니고 네. 친구도 이해를 못했어. 같이 만나서 막 얘기했는데 네네. 네. 3명까지 얘기를 못했어. 얘기를 못했잖아요. 네. 그럼 사세요. 사세요? 네? 그럼 사시라. 사라고요? 근데 이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무슨 말인지 알잖아. 우리 생각해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한참 갈 때 초전도 있잖아요. 초전도체. 초전도체. 그때 우리 그냥 정 없이 간다고 웃고 말았지. 우리 4명 중에서 초전도에 대해서 아는 정확하게 사람, 이해한 사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 근데 그럼 왜 사? 방송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또 그 제대로 설명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주가가 설명을 급등한다. 할 수가 없지. 왜냐면 LK 그쪽에서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가잖아요. 어? 근데 그럼 왜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템이 모를 때 주가는 가요. 토럴 어드레스블 마켓이 이렇게 잡히기 전에 그럴 때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아, 무언가 명확해지고 실적이 딱 나오고 이러면 오히려 재료 소멸. 셀온 뉴스로 마켓보다도 개념으로. 마켓 자체가 규정이 잘 안 되는 거야. 아. 얘가 한 거가 내가 한 거, 제가 한 거고 차이가 뭐 20% 50% 차가 아니고 3배인지 10배인지 차가 나고 어떤 건 28년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한 35년이라고 이럴 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특히 아, 어떨 때 일리가 있네. 그럴 때 다른 섹터가 그렇게 난리 날 만한 게 없을 때는 글로 몰리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석사할 때 비트코인 그쪽에서 또 블록체인 기술을 좀 이렇게 배우고 했었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투자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 왜 보안이 유지가 되고 이런 건 알죠. 그런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발로 안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코인 투자한 사람들 다 돈이 엄청 부자죠. 그렇네. 지금 그것도 코인에 맞아. 대해서 막 설명하잖아요. 뭐 알트가 어떻고 비트코인 어떻고 막 얘기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을 때는 되게 높아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져. 다 알 때는 힘들어져. 그래서 성숙 산업에 대해서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오케이. 성숙 산업을 나쁘게 가면 사이클 산업, 이 사람이 아니까 반복되는 실적에서 좌지우지되는 건데 그게 시가총액이 크니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돈을 버는 건 거기서 돈 벌기 쉽지 않죠. 아, 맨날 좋은 하루님이 비유를 해주셨어요. 못 모를 때 결혼하기 좋은데 많이 알면 결혼 못하는 거랑 똑같은. 예. 결혼하고는 다른데 지나가는 나그네 현인이시네요. 결혼은 자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주식은 자주 팔고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자주 해요. 결혼도 자주 하던데. 일론 머스크 자주 하잖아요. 트럼프도 자주 하고. 그래서 목표가 한 5번? 저요? 네. 저랑은 다르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하락은 조선통신, 뭐 여행항공, 증권, 지주사 뭐 이렇게 골랐습니다. 내려갈 만한 게 내려갔네요. 조선통신, 여행항공, 증권, 지주사. 지주사는 왜 떨어졌을까요? 많이 빠졌나요? 아니 그냥 한 1, 2%씩 오늘 근데 종합적으로 빠져가지고 약간 기대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조선의 하락폭은 얼마나 되나요? 조선도 한 2% 정도 내외로. 이게 싫어?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락 종목도 꽤 많은데 뭉뚱그려서 빠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들어온 게 사실 그 여행항공과 정도. 증권 정도 빼고는 대부분 1, 2% 정도로 맞아요.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여행하고 뭐- 항공은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엮어서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래량도 많고 많지 않고 앞에서 구조죠. 네? 거래량도 많지도 않고 구조. 네네. 그러니까 장의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지 마시고 크게 의미는 예, 없다. 예. 그렇게 부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넘어가요, 그러면? 네. 아, 많은 시간도 갔어. 뭐 해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갔어. 뉴스? 오늘의 한마디 하고 뉴스 할 거 많아. 뉴스? 큰일 났어요 지금. 시간 이거 말 부족해. 조금 해야 되는데 또 말 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아이, 뭐 같이 하는 거니까. 뭐. 빨리 넘어가요. 빨리빨리 넘어가. 아니, 진행은 제가 예. 하겠습니다. 속도 아주 느려지고. 자리를 아예 바꿀까요? 제가 자리 그럴까요? 어떻게 좀 준비를 어떻게? 네, 괜찮습니다. 얼추 GPT한테 물어봐가지고요. 제가 한번 하는 척 해볼 테니까. 하루 만우절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여기 앉고. 좋다. 좋아. 저쪽 앉아. 한번 해보자. 저는 그럼 그냥 그날은 안 올게요. 왜 안 오세요? 아니,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 하락 섹터 중에 네. 반대로 탑 1은 아니지만 이번 연도 죽 섰고 주목을 많이 못 받았지만 내년도는 선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있다면
많이 빠진 게 일단 뭐야? 많이 빠진 게 2차 전지 많이 빠졌었고. 아니 저기 반도체. 반도체도 많이 빠졌어요. 네. 반도체도 많이 빠졌죠. 반도체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뭐 굳이 사실은 얘기하면, 간 애들 빼고 나머지는 다 빠졌다고. 맞아. 가는 애들만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2차 전지 벌써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반도체. 반도체. 네. 아 올해 죽었지만 내년에는 생각보다는 좋을 거다. 네, 상반기까지는 힘들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좀 사이클이 빠를 수 있지만요. 네. 오케이. 김영호 본부장님요. 2차 전지 올해 나빴는데 내년에 될 거? 올해 나쁜 거 삼성 반도체하고 그 2차 전지 말고 또 뭐 있죠? 다른 건 없죠. 저희 얘기한 거는 간 것 빼곤 다 안 좋았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2차 전지 모르겠고요. 반도체도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게 언제 정도 포착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좋은 얘기 안 나오는데 저는 의외로 내년에 2차 전지가 너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그쵸. 있었어요. 하자고 똑같이 생각할 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걸려. 저는 그 우리나라가 ESS 쪽에서의 이 길을 틀어서 맞아요. 네, 뭔가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사에서 CATL이 이제 미국 쪽에서 계약을 이렇게 막 맺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ESS 쪽에서도 쓸 자리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가 사실 오늘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새롭게 나온 건 아니죠. 몇 달 전 네. 나왔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이게 바텀업하는 기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구체화 안 되는데 오늘 좀 기사가 좀 구체화돼서 근데 그게 되면은 ESS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포텐셜 측면에서 걔네가 좀 유리하다는 그런 정황이 조금 맞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죠. 파지템은 이 정도였으면 글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케이.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내년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네. 그거는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특징주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슈가 있을까요? 특징주는 사실 막 그렇게 막 많진 않아서 그냥 셀트리온 자사주 취득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뭐 신테카바이오 AI 데이터 센터 냉각 구조 특허 출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룸레드가 엄청 올라갔죠? 네, 셀루메드도 뭐 개발 요 이슈. 그거 있어요. 셀루덤 젠. 네, 뭐 너무 많이 올라간 건 좀 이미 알고 엄청 많이 계실 올랐어요. 거라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기사, 기사만 딱딱딱. 기사는 요게 이제 이 기사를 외신으로 먼저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 오늘 확 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좀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토리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엔비디아도 로봇 경쟁에 참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선도적인 플랫폼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로봇 훈련 능력 발전이 결국에는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거다. 이런 멘트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두 번째는 양자. 25년 양자 컴퓨터가 왔다.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거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에서도 뭐 CLSQ 같은 종목 상패 예정 경고받았던 종목인데 뭐 한 달도 안 돼서 막 1000% 막 이렇게 오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리게티 컴퓨터도 퀀텀 컴퓨팅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틀렸던 14년 네. 14년. 네,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화장품 가격이 또 상승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화장품과 펜션 쪽에서는 이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입 물가 이슈로 좀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 화장품 가격이 올랐을 때 뭐 여전히 현지에선 싸다라는 평가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경쟁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피가 높아지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 요인은 충분히 가져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의 날 급등 종목 쏟아졌다라고 해서 뭐 이제 각각의 좋은 이슈들이 막 모이는 거죠. 뭐 셀트리온, 뭐 경부제약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제 바이오 지수가 상당히 좋아졌고 또 이제 결산 이후에 리밸런스 개념으로 오늘 수급이 좀 쏠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2024년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정말 아쉬웠던, 특히 하반기에는 정말 많이 아쉬웠던 그런 예. 한 해였는데요. 일단은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까지의 마감 상황을 보고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는 어떻게 준비를 해 오셨을지 하창원 본부장님 그림부터. 네, 사실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그 좀 이렇게 축포가 막 터지는 그걸로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네. 좀 오늘 또 뭐 좋지 않은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요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켓 클로즈 해가지고 24년이 좀 끝났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기진맥진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든 시장이었지만 다음에는 또 빨딱 이렇게 다 서가지고 기분 좋게 이렇게 양봉 이렇게 많게끔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제발. 네, 또 새로운 클로즈 원래 닫히면 또 열리고 비우면 다시 채워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저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계속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하면 이 끌어당김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계속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좋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너무 매매하시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네. 매매를 하는 이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우리가 더 편안하고 좀 뭔가 행복해지고 더 많이 웃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모든 행동을 뭐하러 하냐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역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 네, 오늘 한마디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네. 저도 좀 이거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그렇지 않지만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도약이라는 글자입니다. 도약. 예, 이렇게 적으면 또 이것도 모르실 것 같다고 무슨 한자인지, 그렇죠? 맞아요. 한글 좋아요. 예, 도약. 도약은 뭐죠? 뛰는 거죠. 네. 네. 높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 도약은 뭐죠? 뛰려면은 일단 걷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뒤뚱거리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자빠졌다 일어나도 괜찮은데 네. 안정적으로 걷는, 달리기 위한 예비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열심히 잘 하면서 그 다음에 나는 걸로 가서 그 다음에 도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행기랑 관계 없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날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잘해야 되고 달리기 위해서는 걷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기초로 들어가서 우리가 제대로 달리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폼을 잘 잡고 있는 것인가, 준비가 되었는가부터 점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검하는 시간이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일주, 한 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희망컨대는 내년 첫 번째 한 달이 준비하는, 달리기 위한 예비 동작 한 달 걷기로 끝났으면 제발 좋겠어요. 그걸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약은 전문입니다 라고 아이디 청개구리님께서 청개구리처럼 도약하는 네. 우리 정씨가. 좋네. 네. 저거는 누구한테 타겟팅을 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우리 모두 다. 모두 다? 우리 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자들 모두 다. 우리가 날고 싶잖아요. 너무 날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난다는 게 그 비행기 난다는 게 아니고 막 뛰다가 저절로 도약돼가지고 이렇게 나는 그런 걸 상상하는 건데, 달리기부터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달리기도 사실은 걷기부터 확실해야 되거든요. 자세로 잡히고 이렇게 충분히 뒤뚱거리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도약은커녕 이 걷기부터도 다시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장이라는 게 또 따로 나와요. GDP가 뭐예요? GDP 흔들리는 거, 뭐 내수 흔들리고 그 전국 흔들리고, 이게 다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잡는 시간을 한 달만 쓰자. 네. 한 달만 더 쓰고 그 다음은 도약하자. 구정 이후에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굉장히 큰 희망이에요. 이 정도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장까지 마감을 했고, 방금 전에 그걸 찾아봤어요. 언제 이 두 분과 처음 클로징 벨을 함께 했나? 네.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예요? 3년? 뭐 재작년이었지. 얼마나 된 것 같으세요? 저는 기억해요. 정확히 기억하니까 재미없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면. 기억하셔도 돼요. 에이. 재작년 9월 달에 했잖아, 우리가. 네. 맞지 않아요? 맞아요. 며칠까지 맞추면 제가 빼빼로 드립니다. 그것까지 기억 못하지. 얼추 맞출 수는 있어요. 얼추 맞출 수 있다고? 네. 9월 중순경이었나? 우와! 10일 전후였나? 우와! 날짜까지 11일. 그랬어? 무섭다. 전 기억 안 나요.
어떻게 맞 원래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기억 히스토리가 안 나지. 주 단위로 근데 수요일 날 주 단위로 나오다가 네. 땜빵으로 나왔다가 이제 고정해달라 해서 고정하다가 네. 그러다 갑자기 주에서 샥 없어지고 이제 이 클로징 벨 쭉 나와달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프닝 벨까지 나와달라고 한 스토리는 알고 있죠. 그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날짜까지는 좀. 그날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섹터? 아 그것까지 기억 못하지. 맞추실 수 있어요. 뭔지. 뭘 다 계속. 저는 그건 기억나요. 뭐요? 제가 처음에 이 고정되기 전에 전에 김프로님이랑 이제 정프로님이랑 해서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때 현대차 사야 된다고 했다가 욕 오지게 먹었어요. 그거 먹을만 하지. 그 지금도 20, 시기에는 그랬을 때 근데 있어.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도 20만 원인데. 그때 10만 원대였어요. 도대체 왜 자동차 사냐고. 그렇군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3년. 그렇네. 그때 한 15만 원 정도였네. 맞아요. 예, 올라가 따지다가 올라가다가 19만 원. 19만 원. 네. 주식이라는 그런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1년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렇게 시장이 더 활기차고 더 좋아야 되는데 조금 하반기 아쉬워가지고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네. 카비님이 5,000원 보내주셨고요. 오늘로써 국장 계좌도 플러스 났습니다. 아이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내년에는 대불장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하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수익권인 적어도 근데 아까 도약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왜 물어봤냐면 솔직히 나는 그래요. 국장 투자자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글로벌 증시에 있을까? 난 없다고 봐. 난 진짜 단언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만큼 국장 투자자 하는 사람이 지금 바보 취급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도약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손을 넘어서 기업들이나 혹은 정책 입안자들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건 동감하는데 네. 그게 금방 안 바뀐다고.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지. 근데 금방 안 바뀔 것 같아서 그게 이슈인 거지. 공부 열심히 했다고 바보가 아니고 그거 안 되는 마켓에 태어나면 그건 마찬가지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할 일을 하고 때가 됐을 때 움츠렸더니 갑자기 확 튈 수도 있잖아요. 우리처럼. 그거 기다립시다. 오케이. 하여튼 다음 내년에는 1월 달만 쉬고 그 다음부터 쉬는 게 아니지. 1월 달만 조금 걷고 그 다음에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희망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4시 22분 지나가고 있어서 올해 2024년 마지막 내 계좌를 바꿔요. 네.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계좌를 바꿔요. 네, 내 계좌를 바꿔요. 올해 장이 끝나서 사실 눈에 들어오실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가 지났는데 그래도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중에 이런 비슷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와본 사연입니다. 볼카이님의 사연이고요. 내용은 이제 크게로는 강제로 장기 보유 중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이 맞나 하는 내용이었고요. 일단 2020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안 된 시점에 대원미디어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머드 사우루스라는 아동용 흡찰물 트레일러를 보고 당시에 그거 알지? 네, 때깔이 좋아 보여서 500 정도 들어갔고 실제로 한동안 주가가 막 오르니까 막 40% 플러스가 막 나서 좋아서 중간에 추가로 500을 더 매수를 하셨대요. 근데 이게 막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주린인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냅뒀고 결국에는 주가가 나락이 갔는데도 하다가 손절도 못하고 현재는 주가가 무려 마이너스 80%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거의 4년을 그냥 보유 중인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때의 교훈으로 다른 종목은 손절 라인을 딱 정해 놓으셔서 이 정도로 손해를 보는 종목은 없는데 이 종목만은 어떻게 처리할지 와. 고민이 되신다.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아니 두 분 전문가께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뒤에 내용들을 좀 우와. 가져오긴 했는데 네. 뒤에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짧게라도 네. 볼까요? 네, 네. 보시죠. 대원미디어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최초로 TV 창작 애니메이션 떠돌이 카치 제작했고 아. 달려라 하니도 제작을 했고요. 진짜? 지구용사 벡터맨 그리고 이렇게 TV 애니메이션만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뭐 닌텐도 DS 유통 사업도 전개를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지브리 스튜디오 레이아웃전 같은 전시회, 뭐 만화 원피스 특별 기획전, 그리고 아마 뭐 용산 이런데 뭐
지브리 캐릭터숍 같은 데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것도 하고요. 뮤지컬 그리고 저는 좀 놀랐던 게 디아블로4 유통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진짜? 했대요. 작년에. 그러니까 다양하게 뭐 캐릭터 뭐 애니메이션 관련된 사업들은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를 보시면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는 최저가 6,900원까지 찍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대원 말고도 뭐 미스터 블루, 키다니 스튜디오 등등 해가지고 차트가 똑같아요. 맞아요. 계속 빠졌고요. 마지막으로 리포트까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 자체가 없었고요. 그나마 최근에 이제 탐방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 신한증권의 12월 12일에 나왔던 김아람 선임연구원의 리포트였고요. 제가 실적 추이 전망 표만 크게 가져왔고 내용은 지난 2년 동안 일단 이제 소외가 됐었다.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는 이제 내년 3월에 닌텐도 스위치 2 출시될 때 모멘텀 좀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이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끝으로 너무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댓글 너무 귀엽게 많이 남겨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하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대화미디어로 돌아가서 닌텐도 스위치 2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콘솔 게임 또 인기 없잖아요. 그쵸? 전 엄청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인기가 크게 없긴 하죠. 콘솔이 게임의 지금 미래예요. 미래죠. 지금은 뭐 북미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 콘솔 닌텐도 하는 사람 주변에 진짜 가끔 가다 동물의 숲? 동물의 숲? 네, 그렇지. 동숲. 그 동숲 정도는 저합니다. 말고 재밌어 하는 사람 있어. 젤다죠. 동물의 숲. 젤다의 전설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어쨌든 콘솔 비중이 낮다. 그래서 낮다. DS가 나와도 대원이 올라갈 일은 없다. 그게 끝. 오케이. 결론 다 냈네. 끝났다. 이게 그 정말 주식 그 사신 그 구간이 그 아머더사우루스 그게 이제 그 아직도 기억나요. 저도 방송에서 막 얘기를 했었고. 어마어마했어요. 네, 요걸로 그달 수익 막 1등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 맞아. 전기가 막 지지직하면서 엄청 막 멋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거 봤으면 변압기 샀어야지. 전기 나오는 거 봤으면. 그것도 변압기 다 들어갈 텐데. 맞잖아. 맞네요. 아모드사우루스. 근데 아시지만 또 남자분들 또 공룡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죠. 공룡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예전에 공룡알 해갖고 막 물에 넣으면 막 이렇게 이따만큼 커지는 거 아이들 그거 좋아해요. 사다가 막 사고 나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오히려 그 아이들보다는 남자 아이를 가지고 있는 남자 어른분들이 그 아빠들이 막 대박이다 이거 봐야 된다. 저도 그래서 막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예고편이 너무 강렬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빠진 거거든요. 이 코로나19 웹툰과 별개로 이 아머더사우루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게 좋아질 거다라는 그때 막 전망이랑 수급이 여기로 막 다 쏠렸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웹툰주들도 같이 움직인 거예요. 트리건 얘가 끈 게 제 기억이 맞다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묻혀졌죠. 그리고 단기간에 10배거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 전 가격대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는 다른 종목으로 뭐 지수라든지 이런 걸로 수익을 보셔가지고 그냥 한 주씩 수익 보면은 한 주씩 정리. 왜냐면 이게 35,000원 정도씩 벌어야 하나씩 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스테이크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었다. 그때마다 한 주씩 이제 파는 거죠. 한 번에 팔지 말고. 한 번에 팔아봐야 의미 없습니다. 네, 뭐 그렇게 팔다 보면은 어느새 좀 올라오기도 할 거고 뭐 그 거의 의미가 없겠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손실을 인정하고 할 때 한 번에 하면은 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스며들듯이 우리가 돈을 비싼 걸 한 번에 사면 이렇게 막 부담이 오잖아요. 근데 하루에 뭐 5,000원, 10,000원, 20,000원씩 깔리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거랑 비슷하게 정리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손절하라는 얘기가 맞는데 손절도 하는 방법이 다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다시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건데 500% 올라야 본전이라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고 뭘로 올릴 건데? 그게 없잖아. 테슬라도 500%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테슬라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슈라도 있고 모멘텀이라도 있지. 그래서
아까 채팅에도 있던데 800만 원짜리 칼 손절 스킬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정일 본부장님. 뭐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아까 그 21년, 22년 그때 제가 이 회사 몇 번 방문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대충 알고 왜 그 화려했던 시절을 아는데 일단 거래량이 없어요. 뭐 5억도 안 될 겁니다. 하루에 2, 3억.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많은 돈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뭐 나눠서 어떻게 처리해도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때 이제 옛날에 잘 어울렸다가 또 제가 커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영업이익률도 크지 않은데 아무리 잘해봤자 영업 외단으로 빠지는 게 많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렇게 빠져서 10배거든요. 근데 아까 어떤 애널리스트가 엄청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엄청 내년에 좋으면은 목표주까지 적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 친구 애널리스트 말도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튀어서 확 올라갈 때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과감하게 몇 개씩 중간중간에 막 튈 때 있거든요. 어린이날 근처에 오고. 그러니까 그러고 노려서 네.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좋을 때는 뭐 5배, 여보다 3배 갈 것 같지만은 이미 사람들이 알아갖고 이게 뭐 10배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착화될 가능성이 꽤 있다. 아까 볼케이님 네.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또 클로징벨 올라갈 때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국장에 몸담고 투자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그런 에너지가 수익으로 전부 다 되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더 공부하고 더 재밌게 더 유쾌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데 더 쉽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클로징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